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 대하여 OA, OB, OB의 중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자, 지금 전혀 좌표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 그냥 제가 임의로 아주 편안하게만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OA의 중점을 P, 그리고 OB의 중점을 Q.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 AB의 중점을 R.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지금 주어졌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삼각형 OPQ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야 하리라. OPQ면 지금 이 그림상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요겁니다. 요게 되겠고,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아무튼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었지? 중선의 교점이죠. 세 중선의 교점이고 2대 1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중선. 지금 이 작은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 닮음인 거 맞지? 닮음인 거 맞습니다. 한 각 똑같고 중점끼리 이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해서 얘랑 얘랑은 지금 평행한 거고, 그럼 이 각, 이 각, 이 각, 이 각 다 똑같겠지. AA 뭐 닮음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고,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겠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겠니 그럼? 얘랑 얘랑의 중점이니까 6,9가 되겠지. 그리고 결국 이 삼각형, 노란색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다시 구해달라고 했으니 이게 중선이잖아.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이 그림상. 그림은 제가 랜덤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좌표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고, 그럼 제가 말로 표현해 보면 이 점은 편의상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선분 O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라지 G가 될 거예요. 그럼 5를 쓰시고, m은 제가 지금 방금 구했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대로, 자 분모는 3이죠. 그럼 둘이 더한 거, 여기 x좌표 자리니까 12 빵, y좌표 자리니까 18. 자 4,6 나오겠지. 4번. 작도해서 그려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넘겨도 되죠? 자, 연습 문제 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세 점의 좌표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제가 좌표를 표현해보면 얘는 원점이니까 0,0이 되겠고, A는, 라지 A는 5,-11, 5,-√11, B는 4,3이네요. 그럼 뭐 그냥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얘는 5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25 플러스 11에 루트 씌워줬으니까 6 나오겠지. 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OA의 중점. 여기는 중점이래. 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중점 표시 다 돼 있고, 이걸 라지 M이라고 했고, 선분 OB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삼각형 OAB랑 문제 주어진 커다란 삼각형 얘랑 ONM 요거 닮은 표시지. 그럼 닮은 표시. 닮음이 되게 어떤 점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점을 잡았는데, 그럼 지금 이 각은 공유하고 있죠. 자, 이 각은 공유하고 있고, 삼각형 OAB랑 ONM이 닮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에 대응되는 점이 이거고, 이거 지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셔야 되지. 했을 때 n의 좌표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9 하나 마나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이면 제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거에 대응되는 변이 이거 아니야? 5b?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5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5겠지? 작은 삼각형 대 커다란 삼각형의 닮은 비는 일단 3대 5입니다. 이걸 기호를 많이 쓰면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냥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될 테니까. 자, 그럼 닮은 비가 3대 5인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붉은색 삼각형에서 여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이거 아니야? 커다란 삼각형에서 5n 대 6 나와야겠지? 예, 맞습니까? 자, 5n은 5분의 18 나오죠? 여기까지 돼요? 5분의 18. 이게 지금 지그재그 방향이라서 헷갈린 것 같아요. 5분의 18이면 저쪽은 5분의 몇입니까? 이거는? 5분의 7이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5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계산은 조금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n의 좌표는 결국 3분 5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죠? 자, 18대 7로 내분하는 점이 n 나오겠지. 이건 계산이니까 아마 숫자는 좀 거지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해석기하기라고 했어요.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 2개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밖에 없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밖에 없고. 그럼 이 매우 많은 직선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서 얘를 평면 직교좌표에 그대로 표현하자라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XY 관계식으로. 그럼 그냥 아주 직관적인데 2차원이잖아. X좌표, Y좌표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어의 약속. 이렇게 X축으로 수직,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거분의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합니다. 맞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한다라고 하면 경사가 가파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말하죠. 기울기가 커지면 이게 더 급해지는 게 국어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겠지. 걔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약속한 게 수학 시간엔 기울기가 되겠고, 근데 기울기는 X의 증분, Y의 증분을 어쨌든 수학이 다 서구에서 발전하지 않았니? 이 양반들의 기호 표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쓸 거예요. 세모라고 쓰고 델타 X, 델타 Y라고 할 겁니다. 자, 델타 X는 X값 변화량 혹은 X의 증분이라고 할 거고, 델타 Y는 Y값 변화량 또는 Y의 증분이라고 할 거고. 자, 근데 결국은 우리 평면 직교 좌표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거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좌표의 차만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좌표의 차만 보면 되죠. 자, 이게 기울기라는 거고, 그죠? 기울기라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차 함수 시간에도 Y를 X로 표현하면 이 자리가 기울기였죠. 이 자리. 이건 뭐라고 불렀니? Y절편. 그냥 각각이 나타내는 게 명확해요. 직선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모양이야, 모양. 직선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기울기가 설령 이렇게 똑같다라고 해도 다 그려지는 위치가 다르죠.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Y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 Y는 2X 플러스 4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그릴 거야.
일단 기울기가 양수고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니까 한 이 정도 기울어진 것 같고 y절편이 4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보고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모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에 따라 여기 위치하는지 여기 위치하는지 여기 위치하는지 위치를 알 수 있다. 각각의 변수가 나타내는 건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게 원래 수학이라는 게 그 똑같은 표현을 그냥 기울기 3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고 좀 현학적으로 주어질 때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죠. 어떤 직선이 우리 각은 세타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 그리스어의 소문자 되겠고 델타도 마찬가지. 원래 그 차이, 변화량 이걸 디퍼런스라고 라고 하는데 그냥 그 그리스어 뒤에 소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델타는. 뭐 이 중에 이공계 가실 분들은 앞으로 무수히 많이 볼 거야. 감마, 세타, 제타, 엔타, 시타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볼 거고. 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먼저 이 문제 요런 표현 방법의 정의를 보면 자, 이걸 x축이라고 하면 이쪽이 양의 방향이겠니? 이쪽이 양의 방향이겠니? 이쪽. 그리고 이루는 각이면 항상 아무 멘트가 없을 때 이루는 각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 기준 혹은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 똑같아. 회전했을 때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은 이쪽이 시계 방향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이 반시계 방향이죠. 이쪽이. 그러면 만약에 x축 양의 방향 얘랑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 선생님 이것도 세타잖아요. 이거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야 됩니다. 반대니까.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는 직각삼각형, 특수각 3개 배웠어요. 몇 도, 몇 도, 몇 도? 탄젠트 30, 탄젠트 45, 탄젠트 60도는 구할 수 있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만약에 30도다, 45도다, 60도다. 제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 이게 양의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이게 기준이 되는 방향. 30도면 이 정도 기울어져 있을 거야. 자, 그럼 삼각비라는 건 어디다 그리더라 똑같죠. 가장 짧은 변 1, 가장 긴 변 2, 루트 3.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3분의 1이지. 자, 보통 기울기는 우리가 스몰 m을 많이 쓸 겁니다. 유리화한다면 3분의 루트 3도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45도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면 기울기 얼마야? 얘는 너무 쉽지? 1이지 1. 직각 이등변이니까. 맞죠? 60도다. 이렇게 그려지죠. 기울기 얼마? 루트 3이다 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내면 되시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 방향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뜬금없이 앞에 기울기가 2나 3 같은 정수가 아니고 루트 3분의 1이나 루트 3 같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걔는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니까 어떤 변의 길이의 비를 힌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 이 기울기는 완벽히 머리에 숙지하셔야 돼. 이 세 개를 보면 무조건 특수각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기울기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분이랑 기울기가 루트 3인데 뭐 어쩔 뭐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 자, 하나만 확장해 볼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20도다. 기울기 얼마지? 120도. 한 번에 안 돼도 돼. 그림 그려. 머릿속으로. 120도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지금. 오케이. 반시계라고 했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자기 맘대로 임의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몇 도겠어요? 60도. 그럼 얘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루트 3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예상 가능하지. 예각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둔각이면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에서 마지막 3학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외워. 기울기가 커지면 직선은 반시계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와요. 헤매는 경우. 자, 제가 직선을 하나, 둘, 셋, 4개 그려볼게. 자, 지금 A, B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뭐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 내 귀가 병신인가 봐. 음수라고 들었어. 양수지. 얘는 뭐야, 기울기가? 음수지. 근데 이거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반시계로 회전하면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보다는 얘가 크겠고 얘보다는 얘가 크지. 근데 여기서 이런 얼척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돼. 기울기가 아무리 커진다라고 해도 이거 y축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양수인한 y축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겠지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음수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일단 제일 큰 애는 기울기가 b겠지. 둘은 양수니까. 제일 작은 애는 c입니다. 맞죠? 얘를 더 돌려야 d가 되는 거니까. 맞죠? 숫자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니 음수도 더 커지면 이렇게 돼요? 뭐 그냥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면 이건 한 1, 3이라고 해봅시다. C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이 큰 거 맞지? 여전히 음수여도 기울기 커지면 반시계 방향이라고 기억을 해. 이거 외워.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제가 기울기가 커지는데 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럼 기울기를 나타내는 기울기의 정의랑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제가 지금 잠깐 봤고 결국은 이제 직선을 꾸며낼 텐데 직선을 꾸며내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울기랑 y절표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 m이랑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2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주어질 때 여러분들 다 기억납니까? 다 기억나니까 여기 풀었겠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가로로 쭉 나와야 돼. y-y좌표 기울기 x-x좌표. 제가 한 번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동생이 있어. 이거 직선이다. 왜 직선이지? 수학적으로 보면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 맞아.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m은 기울기 맞아? 맞지? y를 x에 관하여 표현했을 때 x의 개수가 m이고 걔를 기울기라고 약속했으니까 m은 기울기가 맞아요. 세 번째, 얘는 x1, y1 지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x1, y1 집어넣으면 0은 m 곱하기 0이니까 m 값에 관계없이 x1, y1 지나죠. 맞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기울기가 주어졌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죠. 특별히 앞으로 뭐 제가 이 도형 파트를 계속하면 이걸 직선에서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수학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점이라는 거 어떤 직선이 딱 주어졌을 때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고 기울기가 뭔지를 아는 게 제 1순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여기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야 되겠지. 뭐 떨어지실 분은 없으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식을 잘 해석하시면 되겠고 제가 연습 하나만 해볼게. 1,4 지나고 말이 좀 빠르더라도 용서 좀. 지금 시간이 없다. y-y좌표 기울기 x-x좌표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지. 그리고 더 빠르신 분은 y좌표를 그냥 나중에 오른쪽에 더 해주셔도 되죠. 나는 이거 혹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아마도 1차 함수를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고 1,4 지남에 y절편이 2네.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면 앞으로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로로 쭉 쓰셔야 돼. y-y좌표 기울기 x-x좌표. 왜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새로운 걸 배우는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겠니? 기존의 방식을 고집만 하시면 나중에 좀 힘든 상황이 오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고. 근데 이거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니? 두 점이 주어졌을 땐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땐 기울기 먼저 구하시면 되죠. 이게 기울기니까. 그리고 방금과 같이 m자리에 여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x절편, y절편은 어떤 이것도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x절편의 정의가 뭐죠? y가 0일 때 x값 아닌가? 여기 y에 0 집어넣으면 x값 얼마 나와? a.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지. x가 0이면 y, b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식을 꾸며내야 되는 게 맞겠지?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 맞고 x절편 a고 y절편 b. 점 두 개니까 직선 하나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 직선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특징은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근데 뭐 제가 증명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 간략하게만 증명. 이게 뭐 고교 수학에서 기하학의 증명은 중학교 때처럼 굉장히 그렇게 현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좌표축에 숫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 내가 여기 x는 1이라는 점을 잡아볼게. 자, 수직이래. 그럼 여기는 x좌표 1이면 y좌표 m이고 여기는 1,m'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좌표의 차니까 이거겠죠. 그럼 이 각이 직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해야 되지.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자, 둘의 제곱의 합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m제곱, m'의 제곱은 짠짠 없어지고 마이너스 2m, m' 남겠고 1 더하기 1하면 2 나오고 자,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증명은 아주 심플합니다. 증명은 아주 심플하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해달라는 거였고 굳이 제가 이런 거는 안 할게. 평행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되죠. 같으면 됩니다. 일치하면 y절편까지 같으면 되겠고
요거는 먼저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조건이 나왔는데 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넓이를 2등분하는 게 사실 많아요. 자, 삼각형 첫 번째, 지금 이건 삼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수학 시간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크게 나누는 유형은 두 가지야. 하나는 꼭지점을 지난다. 하나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개쉬워. 자, 제가 직선을 그릴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데 근데 이 점을 지난데 어디 지나면 될까? 마주보는 변에 중점 지나면 끝이죠. 그럼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 같을 테니까 넓이 같을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고 시험에 잘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잘 안 나옵니다. 아주 나오더라도 굉장히 쉽게 내는 거고. 얘는 삼각형의 어느 꼭지점도 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2등분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등분하는 경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건 이런 식으로 2등분하는 경우니까 질문하셨을 거고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고 얘는 한 줄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 제가 문제를 볼게. 자, A는 3,8. 일단 뭐 너무 발그림만 아니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3,0. 그럼 얘랑은 일단 X좌표는 똑같죠. 그게 뭐 일단 힌트일 것 같고. 그럼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 근데 y는 a가 2등분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지.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해야 돼요. 대충 눈대중으로 그리시고. 자, 그럼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하기 쉬운 도형. 넓이겠죠, 당연히. 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니? 8이죠. 8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겠지? 5지, 5. 그럼 넓이는 20이지? 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둘로 2등분 냈어요.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랑 어느 게 넓이를 표현하기가 편하겠니? 무슨 색? 당연히 보라색이겠지? 다각형 중에 가장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쉬운 거고 당연히 삼각형을 데리고 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얘가 넓이 얼마 나오면 되죠? 자, 넓이가 10이 나오면 될 겁니다. 그죠? 넓이가 10이 나오면 될 텐데 대충 찍어서는 못 맞힐 것 같아. 그럼 관계식을 작성해야지.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는 A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제가 너무 바보같이 그린 게 아닌 이상 A가 지금 음수가 될 리는 없죠.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 Y좌표의 차니까 8-A겠지. 8-A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가 10입니다. 이용해서 스몰 a 구하시면 되지. 그럼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점에 무슨 좌표가 필요해? x좌표 필요하지 않아요? 3에서 이 점에 x좌표 빼면 되잖아. 그게 밑변의 길이 되겠죠.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직선 AB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직선 AB의 y좌표가 a가 되는 순간에 x좌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선 AB는 일단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겠고, 기울기는 x좌표의 차 암산 2에서 에 뺀 거 5분의 2에서 에 뺀 거 10. 기울기 얼마? 2. 자, 그럼 직선 AB는 기울기는 2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걸 하시던지 저 점을 기준으로 하시던지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얘도 2x 플러스 2고 얘도 2x 플러스 2가 나오죠.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AB인데 얘가 A가 될 때 구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A-2. 자, 그럼 이제 넓이 표현해 볼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10 나오면 되겠고, 양변에 4 곱하시면 이거 약분되고 얘랑 곱하면 되죠. 자, 8a 플러스 2a니까 10a. 뭐로 된 이게? 뭐야? a가 왜 이렇게 나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아?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네. 네,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게 맞나 보네요. 자, 여기서 근해 공식 쓰시면 2개 나오겠죠. 2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 0과 8 사이에 있는 애 골라주시면 되지. 자, 아마도 유제도 똑같은 문제일 거야. 똑같은 문제일 테니까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 참. 25페이지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볼 텐데 저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설령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하셔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이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 가지의 활용도가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앞으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이 명확하게 보이게. 보통 표준형으로 쓸 때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때예요. 그리기가 쉽잖아. y절편도 그냥 눈에 보이고 기울기도 보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y만 넘겨서 이렇게 방정식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고 쓰임새는 어떤 식에 연산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여기 물론 그런 생각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훨씬 보기 좋은데 왜 저렇게 해요? 라고 하면 용어만 제가 미리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음함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음함수. 자,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수학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은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양함수꼴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음지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한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음지, 양지는 들어봤니? 좀 그늘진 곳을 음지라고 하고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쪽을 양지라고 하죠. 그늘 음자입니다. 잠깐 한자를 잘 안 배웠잖아. 아무튼 그늘 음자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 형태가 그늘에 가려져 있다. 물론 저는 지금 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정의까지 하면 너무 지루하고 그렇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음함수꼴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일반형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결국 막 이런 것도 배울 거 아니니? 근데 얘는 y를 x로 아주 손쉽게 정리가 가능한데 이거 y로 x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어? 없을 거야. 한쪽은 y, 한쪽은 오로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x 값이 달라지면 y 값 달라지는 거 맞죠? 둘은 함수 관계는 맞는데 이 햇볕에 노출돼 있듯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양함수, 형태가 그냥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보통 이쁘게 표현한 저런 걸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이건 용어의 정의니까 뭐 어떤 이해라기보다는 나는 이거 설명하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제가 꾸며내는 걸 볼 텐데 일반형을 이용할 거예요. 대수식으로 꾸며내는 걸 볼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직선은 보통 라인의 앞글자를 따서 L이라고 많이 쓰죠. 두 직선은 구분해야 되니까 하나는 L, 하나는 L'이라고 할게. 그럼 둘은 제가 그린 그림 상태가 다른 직선 그린 거죠. 자, 각각의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여기가 교점이지, 제 그림상.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셀 수 없이 많아? 이 점 지나는 직선? 셀 수 없이 많지 않아? 연락에 많습니다. 그리기 나름이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러면 나는 수학 시간에 맨날 이거야. 그럼 뭐 다 좋아. 그림으로는 되겠는데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수학 시간이니까.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는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식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릴게. 해석이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해석기 학이라서 그래. 자, 잘 보시오.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직선 맞아? 몰라요 하시면 안 돼. 동생이 물어보면 직선이 맞아. 왜? X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니까 우리가 그려봤던 이 직선 나오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당신들이 이 식을 보고 떠올리셔야 되는 건 직선 맞습니다. 왜?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냥 아주 심플해요. 더 고급지게 나갈 필요가 없어.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아. 그게 해석계약이고. 그럼 두 번째, 나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 이 직선이 교점을 진짜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교점을 직접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나 안 구할 거야. 안 구할 거고 여기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두자라는 거야. 뒀어. 그러면 얘는 직선이 맞는데 알파랑 베타를 XY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알파, 베타 지나는 거죠. 맞지? 관계식을 만족하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자, 그럼 여기 X의 알파, Y의 베타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도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나오지? 알파, 베타는 이 직선 위의 점이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와야 되죠. 0 맞아요. 알파, 베타는 교점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도 맞아. 그러면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얘도 0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때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운 내용 기준으로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교점 지나는 거 맞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K값 관계없이 교점 지나는 직선은 저렇게 꾸며내는 게 맞네. 맞잖아. 직선이고 교점 지나는 거 확인됐죠.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꼭 K를 저쪽에 붙여야 돼요? 아니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물론 문제의 조건에 따라 이쪽에 붙일 때랑 이쪽에 붙일 때랑 K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직선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원샷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만 예를 들어볼게. 하나 2차 함수, 하나 1이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1이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셀 수 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따시만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표현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두 원의 교점 혹은 3차 이상의 함수랑 무슨 함수의 교점을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다 구하기가 쉬웠지. 1차랑 2차 함수 정도니까. 없으니까 이 방식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단원은 그냥 교점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다 풀려요.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를. 됐죠? 왜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정점은 제가 문제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이건 아마 공통수학 1 시간에도 지금 복습 중일 겁니다. 자, 공통수학 1 내용으로 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항등식이지. m에 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근데 주의하실 점은 m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야. 그때그때 2m이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m이 기울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m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배웠지? m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거 0 나오면 끝이지. 그럼 얘는 해쳐모여 해야겠네. 일단 m에 관하여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맨 앞에 2mx, 4x, 3my, 5y. 자, m을 인수로 데리고 있는 애가 이거죠. m으로 묶어내면 이거 나머지 쩌리. 자, 그럼 얘는 이렇게 0 되는 점 찾으면 되지. 그럼 뭐 아마도 가간법을 쓰실 테니 여기다 바로 2 곱해 쓸게. 자, 빼시면 그대로 y좌표는 1이 나오겠고요. y가 1일 때 얘가 0이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럼 좌표는 뭐 당연히 x좌표 먼저 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맞습니까?
네,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거 교점 구하기 아주 쉽지. 사실 몹시 쉽습니다. 둘의 교점을 직접 구하고 그 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셔도 돼요. 되는데 지금 이해는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방금 했던 방식으로 직선을 꾸며내 볼게. 이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왜?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 맞아.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대입을 했을 때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교점 지나는 거 맞지? 이제 나는 K 값만 구하면 돼. 근데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도 지난대. 마이너스 2,2. 자,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K 되겠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마저 정리를 해봅시다. 나 맞게 나온 거니? 맞겠지 뭐. 자, x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2x에서 마이너스 2분의 x, 2분의 3x y에서 플러스 2분의 3y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음. 자, y는 마이너스 x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도 저는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지금 교점 안 구했습니다. 사실 교점 구해서 구하는 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구하면 되고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니까 새로운 방식을 하나 더 이해하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2-8번. 이거는 뭐 아마도 1학기 기말 고4쯤에는 그냥 맨날 보겠죠. 자, 다음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이 단원을 잘 보시면 왜 고 1차 함수를 중학교 때 배우고 또 배우는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1사분면에서 만난다. 물론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 풀 수도 있으나 여전히 얘는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걸 이렇게 아무리 알려드려도 한 달, 두 달 지나잖아. 다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의 x좌표, y좌표 찾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 자, 이 식의 의미들을 해석해서 풀어내는 걸 볼 거예요. 잘 보시오. 지금 첫 번째는 정해져 있지, 직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면 y절편 2고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고정된 직선이에요. 지금 얘만 보면 돼. 얘에서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점을 먼저 구해주시고 정점은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요 직선에서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일까? 2,4 아닐까요? m 값에 관계없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2 집어넣으면 이거 0이니까 2,4는 무조건 지나죠. 얘는 항상 2,4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점이 모든 그림을 그릴 때 기준이에요. 그냥 좌표 평면에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문자가 섞여 있더라도 그 문자랑 상관없이 지나는 기준점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섞여 있는 미지수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m은 뭘까요? 이 식에서 기울기네.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는 그냥 m이라고 주어질까? 아닙니다. 반대, 마이너스 m, 막 정리하면 마이너스 m이 기울기일 때도 있고 2분의 m이 기울기일 때도 있으니까 이건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유명사 아니야. 그때그때 다른 거야. 자, 여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에요. 제가 그려볼게. 여기는 설령 과제하실 때 교점을 직접 구해서 풀어서 맞는다라고 해도 맞은 게 아니야. 그건 안 돼. 앞으로 못해 수학. 자, 얘 그려볼게.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x절편은 자동으로 1이지. 이게 이거고. 자, 이제 저놈을 랜덤으로 찍어서 그리시면 안 돼. 얘는 2,4를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쯤 어딘가를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난대. 1사분면.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지금. 맞습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지 경계를 찾아야겠네. 경계는 어디랑 어디 지날 때니? 여기랑 여기 지날 때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잘하려면 이 상태에서 물론 1,0을 직접 집어넣으셔도 돼. 근데 m이 기울기라며. 나는 그냥 읽으셨으면 좋겠어.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 x 1 증가할 때 y 몇 증가했어? 4. 기울기 그냥 4. m이 기울기잖아. 얘는 0,2예요. y절편이니까. 근데 x가 2 증가할 때 y 2 증가했지. 기울기 얼마? 1. 그냥 눈으로 읽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 1이야. 커지면 무슨 방향이라고? 기울기 커지면? 반시계. 이렇게 돌리면 1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겠지. 연두색처럼 그려지니까. 4가 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초과 4 미만이 답이겠지. 오케이? 이 x축이랑 y축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 안 되는 겁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여기를 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저 직선이 선분 AB와 만날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양 끝점도 선분의 일부분이니까 그때는 등호가, 그러니까 옆에 유제 2-10이랑 지금 제가 풀어드린 2-8은 좀 다른 패턴의 문제입니다. 됐죠? 아이고. 자취까지는 못하더라도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여러분들 졸업하는 그날까지 쓰이는 식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당연히 수학 시간에는 이 앞에 최단 거리라는 말이 생략된 거고, 막 곡선으로 꼬불꼬불 이거 아니고 어떤 임의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점 하나가 띡 주어졌다. 그럼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야. 그럼 최단 거리면 무슨 선 내려야 되니 직선에? 수선. 수직 이등분선이랑은 다릅니다. 수선이죠. 이 직선은 뭐 무한도형이고 수선이죠. 그리고 그 거리는 보통 우리가 D라고 하죠. 거리를 나타낼 때는 디스턴스의 앞글자고, 뭐 차이, 변화량은 디퍼런스고. 자, 그럼 제가 이 식을 증명을 해드릴 수도 있으나 증명을 시험에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다 까먹을 거야. 시험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건 시험 대비 때에도 충분하고 이 공식은 이제 완벽히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식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여기는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의 합.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의 합이고 여기는 x좌표를 여기 x자리, y좌표를 y자리에 적고 이거 좌변 다 내려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 퍼펙트하게. 그 고3 때까지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이거 나중에 뭐 고교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뭐 미분, 적분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문제를 풀 때 간접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1학년 때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 식 형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의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하나만 추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상위반 학생들이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텐데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꼭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외우기 어렵지 않은 식이니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참고로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이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거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걸 볼 수도 없고 이 경우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으려면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행하면 어디다 수선을 내리더라도 그림이 약간 삐뚤어졌지만 이 거리는 다 똑같겠죠. 뭐 명칭은 두 직선의 입장에서 다 수선이니까 공통 수선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이 중에 뭐 기하라는 교과목 배우면 그때 많이 볼 거고 그러면 둘은 평행하니까 x계수, y계수의 비는 똑같아야 되지. 뭐만 차이가 나면 되겠니? 상수항만 차이가 나면 되죠. 근데 이게 저거랑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이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어차피 평행하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의 차만 쓰시면 돼. 이렇게. 순서 상관없죠. 절대값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저는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됐지요? 일단 이걸 한번 먼저 보자. 제가 기본 문제 8번까지만 설명드려도 좀 어려울 것 같아. 기본 문제 9번.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지금 x축 위의 점이라고 나왔습니다. x축 위의 점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와 있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면 두 직선에 뭐가 그려질까요? 자치가 앞에서 했는데 안 했나?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대. 거리가 같은 점이 하나일까? 이런 점도 있겠고 이런 점도 있겠고 이런 점도 있겠지. 이걸 다 이으면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명칭이 뭐예요?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 나온다라고 했지.
가계이등분선입니다. 근데 얘는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 문제로 돌아와서 x축 위의 점이라고 제한이 돼 있습니다. x축 위의 점이면 무슨 좌표가 0이지? y좌표.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숙지하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제가 D1이라고 할게.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D2라고 하고 둘 다 분모는 루트 5죠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에 A는 X좌표 자리, Y좌표 자리 0 집어넣고 그대로 내려 쓰시고 얘도 A는 X좌표 자리 내려 쓰시고 이제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얘가 똑같으면 되겠네. 자, 둘 다 절대값 씌워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애초에 절대값 많이 같거나 아니면 부호 반대로 같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스몰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3a가 1이니까 a가 3분의 1 나오겠죠. 3분의 1. 자, 그럼 마이너스 3,0이랑 3분의 1,0 구해주시면 되지. 자, 이제 아니다. 넓이까지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5,3에서 거리가 2고 5,3에서의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이제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바로 꾸며내 볼게. 기울기는 모르죠. 기울기 m이라고 두고 그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정리. 이게 2,1 지나는 직선이지. 근데 5,3에서 거리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거리 구해볼게요. 자,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5 여기다 집어넣고 3 여기다 집어넣고 좌변 다 내려쓰고 이게 2가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럼 절대값 3m-2가 양변에 이거 곱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럼 m은 0 또는 5분의 10이 나오지. 0 또는 5분의 10이 나옵니다. 자, 그럼 m이 0이면 이거 그냥 0이니까 1 나오면 있고 이 직선 두 개란 얘기죠. 5분의 12면 여기다 5분의 12 집어넣으면 5분의 12x 5분의 20 마이너스 5분의 2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9. 뭐 이렇게 좀 못생기게 나오겠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아마 30페이지까지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습니까? 점 3개에서 넓이 구하는 거. 이게 선생님들마다 뭐 사선 공식 혹은 사선 정리 혹은 신발끈 공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데 배웠어? 안 배웠다는 분도 있고 배웠다는 분도 있고
그럼 제가 짧게 증명을 해드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중등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가장 쉬운 모양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선택의 느낌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저는 세 점에서 아무 그림 없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 보통은 사선 방향으로 곱하는 식 형태라서 사선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저학년일 때 신발끈 정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표현하시는 분들 나름이에요. 근데 이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 정도로 대단한 그건 아니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표현해 볼게. 제 그림상 마치 이등변 같이 생겼는데 이등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노멀한 삼각형이에요.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다 성립하는 거 볼 거야. 그러면 이놈의 넓이를 제가 표현할 텐데 먼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점 지난 직선 구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방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그렇게 구해달라는 게 서술형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학년이 올라갔을 때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나 객관식에서 그렇게 풀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보도선을 그려볼게요. 결국 저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요거랑 요쪽 사다리꼴 더하고 아래 누워있는 요 삼각형을 빼면 이게 나오겠죠. 그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x1 곱하기 y1이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1.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얘는 좀 복잡하니까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2-x1이에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밑변 윗변 더한 거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주면 될까? 이렇게 누워있는 애. 지금 저는 그림을 편안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사분면 위에 점 2개 잡았어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했을 때 얘네 둘 더한 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가운데만 정리할게요. x2, y1, 마이너스 x1, y1 플러스 x2, y2, 마이너스 x1, y2 이게 가운데죠. 맞습니까? 이게 가운데인데 아주 아름답게 없어져. 짠, 짠 앞에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x2, y2 짠, 짠 없어지지. 결론. 자,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저는 이거 몇 사분면 위에 점 잡았어? 1사분면 위에 임으로 잡았죠. 넓이가 음수 나올 수 없지. 넓이가 음수 나올 수 없으니 제가 이쪽에 다시 적어드릴게. 하나 원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면 넓이는 이제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돼. 2분의 1 절대값에. 근데 왜 사선식이냐면 이 식의 형태를 보면 x좌표끼리 곱해졌니 지금? 아니죠.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에서
x좌표 y좌표 곱한 거에서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시면 됩니다. 이 모양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순서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 씌워줄 거니까. 오케이. 제가 이게 혹시 뭐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배웠을지를 감이 없어서 점이 이렇게 점을 그냥 세로 썼어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점을 다시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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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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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 빼고 2분의 1. 혹시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웠나 봐. 이건 그냥 까먹으셔도 되고 너무 길어. 이렇게 풀려면. 제가 보여드릴게. 저 공식을 적용하는 걸. 아마 익숙해지면 한 5초면 나올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저렇게 배우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안 배워서 그래요. 제가 뭐 어떤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해서 넓이가 변함이 있어? 넓이는 변함이 없겠죠. 나는 지금 객관식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넓이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를 일단 원점으로 맞춥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관점 자체가 평행이동이죠. 이게 공식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점 3개로 하는 사선식은 안 할게. 나 이걸 원점으로 맞출게. 그럼 다 x좌표 y좌표 얼마씩 빼면 돼? 1씩 빼면 되겠죠. 그럼 쟤는 3, 6이 되겠고 얘는 7, 4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저 식의 형태를 쓰는 걸 보여드릴게. 2분의 1 절대값에 반대로만 곱하시면 돼요. x좌표 길이가 아니라 x좌표 y좌표 12 빼기 x좌표 y좌표 15. 오케이. 됐습니까? 물론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볼 거야. 나중에. 연습만 해볼게. 이거는 그냥 3초 만에 나오셔야 돼. 그럼 얘는 이미 하나가 원점 아니야? 하나가 원점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빼기 이렇게 곱하면 16 11.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거나 하나 원점으로 맞춰. 편한 대로. 난 A를 원점으로 맞출게. 그럼 X좌표는 몇 빼고 Y좌표는 몇 더해야 돼요? 3 빼고 2 더하고 3 빼고 2 더하면 되죠. 그럼 통째로 이렇게 도형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옮겼을 때 하나는 원점으로 맞췄으니까 넓이는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자,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58이고 58 맞니? 58 2로 나누면 29. 됐어요? 잠깐만 연습만 되나 볼게. 넓이 구해봐. 1 빼고 2 빼고 원점 맞출게. 그럼 얘는 1 빼고 2 빼고 1 빼고 2 빼고 2분의 1 절대값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 2. 맞습니까? 일단 저는 증명을 아까 해드렸습니다. 증명을 했지만 얘는 증명보다는 결론 자체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앞으로 세 점이 나왔을 때 넓이는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구하시면 된다. 서술형은 빼고 서술형은 나중에 다시 한다고 했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할게. 과제는 자취 전까지입니다. 자취 전까지인데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30페이지까지.
30페이지까지인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에서도 2-9번까지. 예.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연습 문제 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